불이 나면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한 소방관은요, 불이 나기 전부터 자신이 선택한 또 다른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요, 충북 소방본부의 진천소방서 나경진 소방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소방서 재난대응과에서 근무하고 소방홍보 너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을 운영하고 있는 소방교 나경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토크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나경진 소방교와 연관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소방관 삼촌입니다. 이 삼촌이라는 글자 자체에서 오는 그런 친근함이 있는데 소방관 삼촌이라는 그 별명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처음 이제 너튜브 채널을 개설을 할 때 다들 이 채널 이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건데 일단 저의 정체성이 소방관이다 보니까 네. 소방관이라는 글자는 꼭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뒤에 어떤 호칭을 넣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방관 뭐 오빠나 소방관 형 이런 거는 한쪽 성별에서만 부르는 호칭이다 보니까 네네. 사용하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또 소방관 아저씨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친근하지 않고 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촌이라는 단어에 되게 좀 친근하고 뭔가 내 옆에 아니면은 옆집에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제가 채널을 운영하려는 방향성이랑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소방관 삼촌이라는 채널명을 짓게 됐습니다. 확실히 더 삼촌이라는 그 별명 때문에 다가가기 쉬운 그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잘 노리고 한 건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소방관님께서 만드신 영상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네. 뭔가 되게 짧은 영상인데 그 안에 웃긴 요소도 가득하고 또 유익한 정보들까지 많더라고요. 이 영상을 제작하실 때 처음 시작할 때 그 반응과 지금의 반응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채널을 처음 운영할 때는 어떠한 지원도 없이 이제 구독자 정말 0명에서부터 시작했었기 때문에 반응이랄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을 제 주변에 있는 지인 중에 누가 달았는지 제가 지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좀 영상 몇 개가 많이 화제가 되고 나서는 직원분들도 먼저 저한테 인사하면서 뭐 영상을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SNS나 커뮤니티에서 제 영상들이 이렇게 퍼지는 걸 보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업을 하실 때의 그 멋있는 소방관의 모습, 그리고 영상 콘텐츠 속에 등장하는 소방관 삼촌으로서의 그 친근한 모습이 많이 좀 두 가지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역할을 오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너튜브 채널에서만 저를 보신 분들은 되게 막 재밌을 것 같고 네네. 성격도 엄청 쾌활할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조금 집에 있는 거 많이 좋아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방관으로서의 저와 소방관 삼촌으로서의 저가 아주 막 맞다고는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이 너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안전에 대한 불감증들 그런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 그런 거를 예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라 소방관으로서의 제가 없었다면 아마 소방관 삼촌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소방관 삼촌이라는 거는 소방관으로서의 나경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선이다. 근데 영상 속에서는 되게 쾌활하시고 유머도 엄청 많으시고 외향적이신데 실제로 이렇게 뵙고 얘기 나눠보니까 약간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예전에는 MBTI라고 이제 많이 네네. 얘기를 하죠. MBTI가 ENFP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I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ENFP시면 저랑 다 봤는데. 그러신가요? 네. 이 소방관 삼촌 계정이 개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기관이 아니라 네네. 개인 계정이시던데 공식 홍보 담당도 아니세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 자체가 좀 안전에 관한 홍보들 그리고 소방에 관한 홍보들을 하고 싶은데 기존처럼 좀 딱딱하고 지루한 영상이 아니라 또 저희 충북 지역의 자랑인 충주맨 김선태 팀장님처럼 영상을 네. 조금 재밌고 유쾌하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서 그 안전에 대한 홍보들 그리고 소방에 관한 소식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욕심이 원래는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원동력 삼아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제작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진 소방관과 연관된 두 번째 키워드 역시나 영상 제작입니다. 소방관님께서 이제 본업인 소방 활동 외에도 또 영상 제작, 그 편집 화면 속에서도 안전을 전하기 위해 힘써주고 계신데요. 그 영상들을 쭉 보니까 하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다 되게 짧은 그런 영상들, 길이가 짧던데 대부분 30초 이내에서 끝나더라고요. 짧은 형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너튜브 환경이 워낙 이제 방송국이라던가 아니면 영상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상태다 보니까 그런 생태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반 소방관인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영상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영상이 짧으면서 그리고 조금 많은 분들의 뇌리에 남을 수 있는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게 주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때 최대한 좀 짧고 그리고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지금까지 250편 정도의 영상을 또 제작하셨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됐던 게 교통사고 예방 영상.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이게 지금을 기준으로 500만 뷰를 넘겼던데 제작하신 영상들이 이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을까요? 사실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번에는 영상 조회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을 올려보니까 제가 좀 시간과 정성과 품을 들여서 엄청 노력해서 만든 영상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네. 많고 바쁜 와중에 시간에 쫓겨서 만든 영상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 교통사고 예방 영상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여름에 포병원 발생 시에 이제 행동 요령을 홍보한 영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직후에 올린 영상인데 그래서 제가 좀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태에다가 영상을 좀 아이디어를 급하게 짜서 하루 정도 만에 촬영을 하고 바로 편집해서 올린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서 저 혼자 속으로는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인가 이러면서 네.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 어떤 우연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런 재미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용하시는 그 영상 콘텐츠들 중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니까 훨씬 너무 재밌는 그러면서 얻는 유익한 내용도 있는 영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주 홍보맨 김선태 씨의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 김선태 씨가 만든 영상을 보고 영상 제작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또 충주 홍보맨을 넘어설 인재다. 이런 또 이야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반응들이 조금 부담스럽진 않으셨나요? 전국에 있는 모든 홍보 담당자들이 본인의 업무를 이야기할 때 김선태 주무관의 그 충주시 너튜브를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충주시가 운영하는 걸 보고 제가 그걸 정말 따라해서 만들어낸 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스승님이 같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영상이 정말 잘 돼서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다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부담이라고 하면은 제가 언젠가는 뭐 충주맨을 이겨서 공공 홍보의 1등이 되겠다 그런 부담보다는 김선태 팀장님 그리고 전국에 계신 홍보 담당자분들이 이런 B급 감성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잘 구성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해서 그런 거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거를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부담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다들 목표가 하나잖아요. 좋은 내용을 담은 재밌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영상 안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야 하다 보니까 뭐 제작이나 편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영상을 만들 때 사실은 영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루는 영상에서의 주제들이 엄청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보신 영상처럼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집중을 해서 운전할 때 조심해라, 아니면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만들 때는 그 영상의 주제보다는 이걸 어떻게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주관적이고 네. 사람마다 그 포인트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직관적으로 재밌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재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혹시 어디서 얻으세요? 사실 제가 영상 매체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영화라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너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고 이제 쇼츠도 많이 보는데, 그런 데에서 아, 이런 걸 사람들이 최근에 좀 재미있어 하는구나, 이런 주제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정보도 수집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옛날에 유행했던 뭐 광고라던가 아니면 유행어라던가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해서 제 영상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미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500만 뷰를 넘은 그런 영상들도 있는 만큼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원래 출연자의 애장품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나경진 소방님과님을 모신 만큼 제작하신 그 영상들 가운데서 시청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 한 가지를 딱 골라 오셨다고 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That's what I said. Slick back. No, nigga, I'm a pimp named Slick back. Pimp named. 조금 전에 영상 보고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영상이 이제 2024년 이제 12월 달에 제작한 영상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스플릿백 챌린지라는 네, 이제 네. 댄스 챌린지가 정말 전국적으로 전 국민분들이 아실 정도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슬랩스틱 개그, 몸 개그라고 하죠. 그런 것과 조금 섞어서 빙판길에서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라는 예방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 슬릭백 챌린지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행을 했었는데 그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추는 거는 또 처음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넘어질 생각을 하고 찍으신 건가요? 기획할 때부터 넘어지는 게 어차피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넘어지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 넘어졌을 때 아픈 것도 사실은 있긴 했는데요. 네. 저는 그것보다는 영상이 재밌게 나와야 하니까 저렇게 영상을 촬영을 계속 재촬영을 하면서 제가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조금 재미없게 넘어졌다. 그러면 또 다시 찍고 다시 보고 이거는 넘어질 때 뭔가 임팩트가 약했다. 그럼 또 네. 다시 찍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찍으셨나요? 촬영을 한 7번 정도 하면서 그 계속 7번을 넘어지셨겠네요. 네,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재밌는 그리고도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치지는 않으셨나요? 네. 이게 제가 넘어질 거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넘어지는 거에 대한 부상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리고 근처에 또 바로 저희 소방서 앞에서 촬영을 한 거라 네. 만약에 부상이 있었어도 저희 구급대원분들한테 처치가 가능했군요. 바로 처치를 받지 않았을까. 응급조치가 바로 가능했겠습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나고 화염과 전기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안에 머물러. 하지만 불길이 다가오면 만반의 준비해. 문을 닫고 젖은 천으로 틈을 막아라. 불길 속에 안정 살아남아라. 전기 속에 숨을 쉬며 길을 찾아라. 화염의 손길 피해 벗어나라. 이 불타는 지옥에서 탈출하라. 등으로 연기가 밀려오면 빠르게 대피해. 불가능하다면 구조 요청 소리쳐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창가에 서서 생명을 지킬 방법 절대로 잊지 마. 불길에 악마여 멀리면
영상 또 보고 왔는데 네. 이번에는 쇼츠 형식이 아니라 뭐 블록버스터예요, 거의. 제 채널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할리우드급 네. 의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제 동료분들도 같이 출연을 하시니까 훨씬 그 분위기가 네.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처음 기획을 할 때는 저 혼자서 영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나 분량 자체가 저 혼자 출연해서는 좀 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노선을 조금 바꿔서 조금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 홍보하는 노래라고 하면은 조금 차분하고 그런 노래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좀 편견을 좀 빼서 이렇게 강렬하고 분장도 좀 강하게 하고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잘 유효하게 먹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 또 메탈 웹진에서도 이제 소개가 됐을 정도로 좀 홍보가 많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든 거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뭔가 제작 기간도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고 공을 들이셨을 것 네, 같아요. 보통 저 혼자 출연하거나 아니면 영상 굉장히 짧게 만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정말 짧으면 하루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 영상은 촬영을 거의 8시간 정도를 했고 편집하는 데는 거의 2달 정도 걸린 와.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촬영에 같이 했던 직원 2명이랑 제가 몸살이 걸려서 좀 알아 누웠을 정도로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뭘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와 좀 연관돼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드론인데요. 요즘 또 재난 현장에서 드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잖아요. 현재도 충북소방본부 진천소방서 지휘 2팀에서 드론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저희가 출동을 나가는 재난 현장이나 아니면 화재 현장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수색을 할 때는 드론을 사용할 텐데 화재 현장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화재 현장의 양상이라던가 아니면 불이 어떻게 번져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한눈에 파악을 하고 이제 팀장님께서 지휘를 하기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론을 날려서 팀장님의 지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눈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 내에 열화상 카메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높은 고소 작업을 할 때 저희 직원이 직접 올라가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드론이 도입됨으로써 그런 현장 대원들의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재난 현장인 만큼 딱 단 몇 분, 단 몇 초의 선택이 또 결과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기 어려운 그런 곳들 아니면 접근이 어려운 곳들을 드론이 대신 접근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충북소방의 실제 사례인데 어떤 영동의 한 마을에 홍수가 나서 유일한 진입로인 다리가 이제 물에 잠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마을 안에 한 아이가 이제 천식 발작을 일으켰는데 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구급대원도 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한 직원분께서 드론에 천식약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렇게 드론으로 약을 전달해서 안전하게 구조 대상자가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자 이전에 또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으로서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특정한 한 순간을 찝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런 제가 어떤 특정한 순간을 찝을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지금 소방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소방관이 아닐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좀 힘들 정도로 제가 소방관이라는 거에 너무나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너무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그렇게 잘 충실하게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저의 큰 자부심이고 보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방관이 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소방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방관이 되려면 이제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시험 합격하고 체력 시험 합격하고 면접 통과하면 소방관이 그냥 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일반인과 같은 사람이 많은 분들은 하지 않을 그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께서 좀 좋아해 주시고 영웅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소방관들도 일단 결국에는 좀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프라임 인터뷰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빠르게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살짝 식은땀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소방청장님께서 부르셨어요. 네. 똑똑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산도 빵빵하게 해주고 지원을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대신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채널, 공식 채널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예, 아니요. 답은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예산도 다 빵빵하게 해주시는데도 사실 처음에 너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는 그런 욕심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뭐 본부라던가 아니면 소방청에서 직접 그 채널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소속이 돼서 그런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제가 만드는 컨텐츠에 대해서 그 위에 분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될 거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권을 주고 예산을 막 해주고 이런 거가 사실은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 채널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정체성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개인 채널로 운영하시고 지금과 비슷한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시면 훨씬 더 친근하고 네. 그 삼촌이라는 닉네임과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공식 채널이랑 협업도 좀 하시나요? 네, 아직 뭐 소방청이랑은 한 적은 없는데 충북소방본부랑은 긴밀하게 이제 협업을 해서 홍보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오. 제가 그거를 또 저의 채널의 스타일에 맞게 재밌게 홍보하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계속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영상들을 또 남기실 수 있겠네요. 네. 밸런스 게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직접 제작한 소방 홍보 영상인데 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영상. 두 번째, 소방관들이 먼저 공유해주는 영상. 이거는 너무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저는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알고리즘,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알고리즘이 밀어져서 많은 분들한테 퍼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 소방관분들도 영상을 공유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영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음 소방관님을 만난 거였어서 되게 반가운 답변입니다. 어느새 또 마지막 키워드 토크만 남아 있는데요. 나경진 소방관님과 연관된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콘텐츠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또 안전을 전해오신 만큼 그 나경진 소방관님이 만드시는 콘텐츠들이 다른 영상들과는 또 더 특별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소방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공공 콘텐츠란 어떤 걸까요? 이제는 아무리 공공 콘텐츠라고 하지만 그게 너튜브라는 이제 공개된 시장에서 다른 뭐 대형 채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면은 의미가 조금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만든 영상을 누가 보겠어? 라는 편견을 조금 깨고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영상이 이제는 좀 좋은 공공 콘텐츠로서의 영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찾고 싶은 영상을 또 준비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숫자로 결과를 증명하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뭐 조회수라던가 구독자 아니면 뭐 반응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님께서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이런 수치적인 것들, 구독자나 뭐 반응 이런 것들 외에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방금 했던 답변이랑 좀 완전 상반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조회수나 반응이 전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실제로는 한때는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면 좀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랬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거긴 한데, 채널을 꾸준하게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채널에 어떤 특정한 성격을,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거를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처음 채널을 운영할 때 뭐 구독자 수가 1000명도 안 되고, 그리고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올 때 제가 그 유튜브를 그만뒀어도 아무도 저를 비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영상을 꾸준하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좋은 영상이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라서 조회수나 이런 거에 너무 목을 매기보다는 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또 채널이 잘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그 정체성 덕분에 또 많은 분들께서 소방관님의 그 영상들을 되게 좋아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직접 콘텐츠를 이렇게 개발하고 또 편집까지 하시면서 뭐 응원이나 감사의 댓글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반응들에서 어떨 때 보람을 좀 느끼시나요? 일단은 소방관으로서는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런 게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거 볼 때 되게 좀 소방관으로서 내가 또 국민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됐구나, 그런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재밌게 즐겨주시고 정말 뭐 나쁜 말이지만 미쳤다, 좋은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거를 보면서는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으로서 내가 국민분들이 재밌게 즐기고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게 잘 통했구나. 그래서 제작자로서 되게 좀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재미도 느끼고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좀 영상 말미에 나오는 그 어떤 웅장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항상 소방가, 헌시라고 하죠.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콩밥 먹여야 돼. 같은 제복 입고 다들 점심 먹고 와요.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신 인들이 그 노래를 꼭 넣으시는 것도 현장에서 또 애쓰시는 다른 소방관 분들을 위한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일단 노래 내용 자체가 우리 소방조직이 국민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선배들의 희생과 그 노력 때문이니까 우리도 그걸 잊지 말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래 내용처럼 저도 언젠가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소방관 분들한테 선배가 될 거고, 저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누가 되지 않도록 혼자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의미로도 노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덕분에 그 항상 뭐 물론 계속 쭉 유지되는 그 콘텐츠의 방향성도 있겠지만 내가 이래서 소방관 분들을 이렇게 존경할 수 있구나 이런 뭔가 웅장함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저도 소방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방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 가끔 이제 소방관 순직 사고가 나고 그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 이 노래를 들으면은 조금 좀 많이 마음이 아파지고 울컥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설명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추모의 의미나 어떤 단결의 의지 이런 것들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을 전하는 방식도 또 콘텐츠의 모습들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소방관 삼촌 채널을 통해서 꼭 해보고 싶던 뭐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방관으로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저희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대처를 하면 그건 이미 좀 늦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재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정 내에서 이제 소화기 그리고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해 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소화기 한 대가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성능을 가진다라는 내용도 이제 국민분들한테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 초기에 빠르게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소화기나 단독형 감지기에 대해서 우리 집에는 소화기가 어디 있지? 우리 집에 감지기가 설치돼 있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경진 소방관에게 소방관이란 무엇이다? 한두 단어 정도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관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소방관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뭔가 뭐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처럼 그런 인물이어서 소방관이 된 게 아니라 다른 국민분들은 모두 대피하는 그런 재난 현장에서 나는 그 현장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숙명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현장에 들어갈 때 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난 현장에 있는 다른 구조 대상자분들이 얼마나 무서워하실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지가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인데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께서 영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든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너튜브 채널 운영이든 제가 소방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평범한 소방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도 충분히 잘 알겠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을 보고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